안녕하세요. 저작권을 읽어주는 남자 지콘 스튜디오의 백철호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서 온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통해서 사연 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피자맨님. 취미로 한연 번역을 시작한 지 3년차가 된 시카고에 사는 피자맨입니다. 혹시 최브람 시리즈라고 아세요? 30년도 넘은 아기 손바닥만한 책에 적혀있던 유머 시리즈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최브람 시리즈를 자주 만나는 미국 현지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번역을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미국 친구들을 웃길 만큼 현지화된 표현을 살려서 재밌는 번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저만의 최브람 시리즈, 이건 제 소유가 맞나요? 저도 저작권이 있나요? 지콘 스튜디오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미국의 정서에 맞춰가지고 바꾸는 그 번역 작업이 사실상 글자를 바꾸는 것 이외의 문화를 문화로 바꾸는 의미가 있을 텐데, 크로스 컬처를 성공하셨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박수. 이 피자맨님의 사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인간의 사상, 어떤 생각들을 담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저작권과 어떤 물건, 형체가 있는 유체물을 다루는 소유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의 표현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면요.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틀어서 저작물이라고 하죠. 저작권이 보호받는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창작물까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해야 되고요. 말, 문자, 색 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돼야 한다는 것이죠. 활자로 되어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포스팅의 글도 마찬가지고,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 또 화가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나 팝하고 번역기가 번역을 했어요. 저작권이 발생할까요? 구글 번역기, 팝하고 번역기로 최브람 시리즈를 번역했다라고 하면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피자맨이 노력했고, 피자만의 생각, 겪었던 미국의 생활들을 나름 녹여내고 고민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피자맨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간짜장님의 사연입니다. 지금은 OTT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거의 사라졌지만 5, 6년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티에서 자막을 공유하고 다운받아서 외국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많습니다. 그때 보면 영상 시작 전에 번역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어떤 시그니처 같은 표시들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막을 번역하면 자막을 번역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생기나요? 피자맨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영상 자막을 번역하신 분들이 쉽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노력,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으로 또 번역했는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작권은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원 저작물은 원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2차 저작물은 원본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가공품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피자맨도 마찬가지였고, 이 OTT 영상 자막을 번역했던 분도 원본을 가지고 작업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권리 범위는 1차 원본의 저작권 범위에 이외의 것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가지의 관계가 이해상충하게 된다면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범위가 조금 더 확대 해석되게 되고, 원 저작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 창작자는 의뢰 내지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발생한다. 하지만 그 저작권은 원 저작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 만약에 원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번역을 한 컨텐츠를 커뮤니티에 올리고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원 저작자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막을 가지고 수익을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유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떤 원 저작자의 동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각각 다른 법령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나 어떤 계약관계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또 고용인,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뭔가 창작적인 활동을 했고 산출물이 나왔을 경우 그 권리는 법인에게 기속되는 게 기본이고요. 따로 명시를 해서 저는 이거 창작권, 저작권을 제가 공동으로 갖고 싶어요. 저만 갖고 싶어요. 내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시고 언급하시고 계약서에 반영하신다면 그 계약 조항에 따라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권법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의뢰인이 번역회사한테 번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최종 산출물을 다시금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의뢰인은 어떤 계약 베이스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은 다 의뢰인에게 넘어가게 돼 있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 만든 창작의 과정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우리 스태프들, 식구들이 작업한 내역들은 일단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고 법인이 들고 있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에 이 저작물의 어떤 저작권은 공동 소유하기로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명시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카고의 피자맨님과 상하이의 간짜장님에 대한 사연, 일반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에 대한 정의, 해당되는 권리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어떤 부분들은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소통하면서 조금 더 좋은 번역,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